지역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 모두가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신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끝내 정보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 대신 지역의 손에 쥐어진 건 단 한 통의 문자였죠. 미안해요, 지역 씨. 나는 내가 사랑하는 남자 서재욱과 같이 떠나요. 지역 씨, 정말 미안해요. 그 짧은 메시지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하객들은 술렁였고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비난의 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돈 보고 결혼한 거 아니었어. 역시 조건만 따지더니 꼴이 저게 뭐야. 주변의 시선은 싸늘했고 가족들조차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상철이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나서 너 제정신이야? 돈을 보고 결혼할 생각을 해. 사내 자식이 쭉 나처럼 살기 싫었으면 돈에 팔려가는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이놈아. 큰오빠 아니 어떻게 일을 이렇게 만들어? 난 형 인간 같지도 않아. 동생과 가족들의 원망 섞인 눈빛이 쏟아졌다. 본부장부터 시작해서 6개월 후면 상무 자리에 앉을 거라는 말, 그것 때문에 결혼한 거야. 여동생의 목소리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다. 형으로서 지켜야 할 무게와 기대가 산처럼 짓눌렸고 결국 사랑도 아닌 조건으로 선택한 결혼이 한순간에 무너진 현실은 지역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는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었다. 아버지 이상철은 혼자 구석에 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아들을 똑바로 키웠다고 믿었는데 결국 돈 때문에 이런 결혼을 하려 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던 겁니다. 상철의 눈물은 자존심과 아버지로서의 죄책감이 뒤섞인 쓰라린 통곡이었습니다. 지역은 편지 한 장을 남겼어요. 머리를 좀 식히고 오겠습니다. 당분간은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제게 시간을 주세요. 엄마 김다정과 할머니 조옥래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우리 지역이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밥은 잘 챙겨 먹는지. 혹시나 잘못된 생각이라도 할까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그녀의 걱정은 깊어만 갔고 아들의 편지가 남긴 빈자리는 더욱 크게만 느껴졌다. 지역은 모든 걸 잃은 듯 멍하니 앉아 있다가 결국 짐을 꾸려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도착한 곳은 낡은 시골 모텔. 거기서 그는 며칠이고 방 안에 틀어박혀 밥도 먹지 않고 불 꺼진 방 안에서 술만 들이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조차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초라했지요. 모텔 주인은 혹시라도 그가 자살이라도 할까 두려웠습니다. 남의 영업장에서 이러면 안 되지. 젊은 사람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결국 지역은 모텔에서조차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갈 곳 없는 몸과 손에 든 건 술병 하나뿐이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고 멀쩡하던 양복은 낡은 난방에 허름한 조끼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알아보지 못할 초라한 남자가 된 지역은 동네 싸구려 술집을 전전하며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술 기운에 시비를 걸고 사소한 말에도 분노를 터뜨리며 주변 사람들과 다투는 지역.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유능하고 자존심 강한 이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지역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야, 어디 보는 거야? 날 무시하는 거야? 상대 남자가 버럭 소리쳤어요. 뭐라고? 너 지금 시비 거는 거야? 두 사람은 삽시간에 몸싸움으로 번졌어요. 술에 취한 지역은 주먹을 휘둘렀고 상대도 지지 않았어요. 결국 주변 사람들이 말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순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고 경찰들이 달려왔어요. 그만하시죠. 두 분 다 지금 당장 파출소로 가셔야겠습니다. 지역은 거칠게 경찰에게 끌려가며 욕설을 내뱉었어요. 난 잘못한 게 없어. 그러나 이미 그의 몸은 경찰서 안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경찰에서 보호자나 가족 연락처를 요구하자 지역은 마지못해 성재의 번호를 적어냈어요. 곧 전화를 받은 성재는 한 걸음에 경찰서로 달려왔어요. 성재는 그동안 지역을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마침내 발견한 지역은 장남으로서의 무게와 책임에 짓눌린 채 초라하게 무너져 있었다. 본부장 자리에 오른 신입사원 오재진을 보며 자존심이 처참히 무너졌고 끝내 회사를 퇴사했던 상처가 아직도 그를 옥죄고 있었다. 그 모든 절망을 잊어보려고 사랑 없는 조건부 결혼까지 밀어붙였지만 결국 그것마저 파국으로 끝난 뒤였다. 성재야, 나 찾지 마. 난 세상에서 완전히 버려진 느낌이야. 장남으로 태어났다는 게 이렇게 큰 짐이 될 줄 몰랐다. 아버지 기대도 가족의 눈치도 다 짓누르는데 결국 난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했어. 성재는 눈시울을 붉히며 다가가 말했다. 지혁아, 내가 무너지는 거 보는 게 내가 더 아프다. 넌 혼자가 아니야. 내 잘못도 아니고 가족은 여전히 널 기다리고 있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우리가 함께라면. 하지만 지혁은 성재를 뿌리치듯 냉정하게 말했다. 그만해. 다시는 날 찾지 마. 넌 금수저잖아. 아버지 회사 가만히 있어도 널 기다려줄 자리가 있지 않나. 너 같은 놈이 내가 느낀 절망을 알 리가 없어. 성재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 내가 그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다. 내가 나를 그렇게 야멸차게 내치는구나. 지혁은 술 기운에 비틀거리며 고개를 돌렸다. 다신 오지 마. 넌 모를 거야. 나 같은 놈의 무너짐은. 분노와 상처가 뒤섞인 성재는 끝내 등을 돌렸다. 좋아, 지혁아.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오늘부로 우리 인연은 여기서 끝이다. 내가 널 버린 게 아니라 지혁이 너가 날 버린 거다. 한편 지은호는 지혁이 걱정되면서도 지혁의 그런 결혼에 실망했다. 지은호는 고성희의 인테리어 주문에 너무도 바쁜 날들을 지내고 있었다. 하지만 고된 일상 속에서도 마음 한켠은 늘 지혁 선배 생각으로 가득했다. 선배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 아무리 화를 내도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선배가 이렇게 무너져 있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놓이질 않아. 제발 다시 일어나 주세요. 성재는 지혁과의 절교로 이제는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는 듯 은호에게 솔직히 고백하려 한다. 그때 성재가 은호를 불러 세웠다. 은호 후배, 나 사실 예전부터 너 좋아했어. 그냥 마음속에만 담아두려 했는데 더는 못 참겠다. 나랑 사귀자. 나 은호 후배 오래전부터 좋아했어. 은호는 갑작스러운 고백에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지금은 고성희가 맡긴 80평 상가 인테리어 공사로 정신없이 바쁜 상황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성재 선배 고마워요. 하지만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당장은 대답할 수 없어요. 인테리어 일도 있고 제 마음도 정리가 필요해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그 다음 은호는 맡은 80평 상가 인테리어를 예술가답게 훌륭히 마무리했어요. 화려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은 고성희의 취향에 쏙 들어맞았고 그녀는 연신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고성희는 은호 씨,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알았을까? 정말 최고예요. 대표님이 세세히 말씀해 주신 덕분이에요. 앞으로도 더 좋은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이 성공으로 은호는 다른 인테리어 주문까지 이어받으며 점점 잘 나가는 디자이너로 성장했어요. 이름이 알려지면서 카페 일과 디자인 의뢰가 동시에 늘어나 그녀의 삶은 눈부시게 바빠졌어요. 그 와중에도 성재는 꾸준히 곁을 지켰어요. 그의 진심은 천천히 은호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성재는 은호야, 난 기다릴 수 있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내 옆에 있고 싶어. 은호가 미소를 지으며 선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나도 선배 마음 받아들이고 싶어요.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연인이 되었어요. 힘겨운 시간 속에서도 사랑은 피어났고 은호는 지역을 향한 미련 대신 새로운 행복을 선택했어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또 어떤 전개가 이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 은호와 성재는 함께 웃고 있다. 지역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술에 기대던 지난날을 털어내고 다시 펜을 잡으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나도 이제는 고통을 극복해야지 다시 나답게 살아야 한다. 그는 조용히 다짐하며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